예. 예, 그러면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예, 델리게이션에서 그 프로토콜하고 델리게이션에서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 오브젝트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떤 정해진 어떤 그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A라는 클래스가 B라는 클래스에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하게 되면은 B라는 클래스하고 A라는 클래스 모두 그 메소드 네임을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델리게이션을 이제 하나의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로 델리게이션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구현하실 때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required하고 optional. 그러니까 required는 무조건 이 프로토콜을 자바로 생각하시면은 인터페이스하고 똑같거든요. 이 프로토콜 사용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메소드를 임플리멘테이션 해주셔야 되고요. 옵셔널 같은 경우에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래서 옵셔널에 사용되는 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꼭 그 response to select라는 그 메시지를 그 오브젝트에 보내서 실제 그 셀렉터가 있는지 없는지 메소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메소드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 오브젝트에 그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절차를 안 거치고 하게 되면은 크래시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델리게이션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델리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구분된 어떤 그 클래스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왼쪽 부분에 메인 뷰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 우측 부분에 로그인 뷰라는 그 커스텀 뷰가 있거든요. 그 처음에 제가 MVC 설명드릴 때 컨트롤러하고 뷰하고 그러니까 컨트롤러는 뷰를 알고 있거든요. 다. 근데 뷰에서 컨트롤러를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그 델리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림을 상기를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로그인 뷰에는 프로퍼티로 델리게이트라는 그 델리게이트 프로퍼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그 로그인 뷰에는 유저 네임이라는 텍스트 필드하고 패스워드라는 텍스트 필드, 그 다음에 로그인이라는 버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 이제 메인 뷰 컨트롤에는 이 로그인 뷰를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나 아니면은 이 로그인 뷰 자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그인 뷰에 델리게이트, 여기 지금 델리게이트 프로퍼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이 로그인 뷰에 델리게이트를 셀프라고 해서 이 로그인 뷰가 어떤 메시지를 컨트롤러한테 전달할 때 전달하게 되면은 이 대상 자체가 이 메인 뷰 컨트롤러 자신이 그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그 델리게이션을 할 때 프로토콜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이 로그인 뷰에 프로토콜을 디파인 해 주셔야 돼요. 실제 장소는 이 로그인 뷰에 굳이 헤더 파일에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는 그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 헤더 파일에 이 그 프로토콜을 디파인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디파인 했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 프로토콜 디파인 할 때 그 신텍스는 at 프로토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델리게이트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메소드 정의 부분. 그래서 메소드를 어떤 식으로 보낼 거냐면 perform login with username and password. 그래서 이 로그인 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실제 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이 메인 뷰 컨트롤러한테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뷰 컨트롤러는 이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그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받아서 실제 이제 리모트에 있는 서버로 API를 전달해서 그 밸리데이션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예, 요렇게 구성되는 게 델리게이션이거든요.
그 데모를 통해 가지고 실제 엑스코드에서 어떻게 두 개를 사용을 하는지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데 데모 프로그램을 할 때는요, 제가 다 그 스토리보드나 아니면은 인터페이스 빌더를 사용을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요즘 추세가 아무래도 이 유저 인터페이스 빌더를 사용하는 게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해하기도 좀 쉽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 요 파란색 그 아웃라인으로 되어 있는 게 메인 뷰 컨트롤러고요. 메인 뷰 컨트롤러에는 요 리절트라는 그 레이블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로긴 뷰라는 그 커스텀 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긴 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런 두 개의 필드가 있고, 클릭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메인 뷰 컨트롤러에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받아서 실제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밸리데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체크를 해서 리저트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일단 데모 프로그램을 잠깐 보시면요. 예, 그러면은 지금 뭐 보시면은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요 파란색에 있는 거하고 요 오렌지색이 있는 거하고는 따로 별개라는 거. 그래서 실제 로긴 뷰가 눌렀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요. 요 부분이 지금 로긴 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 헤더 파일에 저희가 이렇게 프로토콜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프로토콜 이름은 로그인 뷰 델리게이트고, 그리고 실제 이 required는 메소드는 이런 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delegate라는 프로퍼티를 이 로그인 뷰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실제 이 버튼 눌렀을 때 누구한테 전달할지 그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때 그 타입은 꼭 이 로그인 뷰 델리게이트를 임플리멘트 해준 클래스만, 오브젝트만 지금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메소드 파일 보시면요. 요 로긴 그 버튼이 눌러졌을 때 요 부분이 호출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해주시는 거는 이거 리자인 퍼스트 리스판더는 그 키보드가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이드 시켜주는 거고요. 실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델리게이트에 요 프로토콜을 사용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저네임 필드에 있는 텍스트하고 패스워드에 있는 패스워드 필드에 있는 텍스트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메인 뷰 컨트롤러에는 헤더 파일 보시면은 이 로긴 뷰가 지금 인스턴스 베리어블로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요 지금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델리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꺽쇠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사이에
나열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 개 이상 있으면은 컴마 세퍼레이트 이용해가지고 다른 델리게이트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델리게이트를 임플리멘트 한다 그러면은 이 메인 뷰 컨트롤러는 아까 선언한 그 required 그 메소드를 필히 임플리멘테이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소드 파일 보시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실제 버튼 아까 그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얘가 호출이 돼서 네임하고 패스워드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석세스 메시지를 레이블에 보여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페일 메시지를 보내주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요 버튼 누르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딱 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체크를 해서 페일이면은 레이블에 보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전 단계를 보시고 싶으면 실제 그 로그인 뷰에서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제 얘가 호출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로그인 누르면은 처음에 이제 그 현재 있는 데가 로그인 뷰 그 뷰에 그 로그인 프레스 요 메소드가 호출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델리게이트 이 오브젝트에 요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요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이런 식으로 델리게이트를 이용하는데 이 델리게이트를 이용하는 부분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게 지금 텍스트 필드인데 이거 가지고도 델리게이트를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 얘가 버튼이 눌러가지고 리턴키를 눌렀을 때 델리게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리턴키 눌렀을 때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지 키보드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턴키 눌렀을 때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블랭크면은 뭐 팝업 메시지를 보여줘가지고 밸리데이션 한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델리게이션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인데 이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는 그 NS로 시작하는 거 그 클래스는 모두 그 파운데이션 그 프레임워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S 스트링, NS 어레이, NS 딕셔너리 등등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제가 언급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너무 많은데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 놓고 그것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일단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고요. 그다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은 그 오거나이저라고 요 버튼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은 다큐멘트 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찾아보고 싶은 거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뭐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 여기 있죠. 그러면은 다큐멘테이션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 구글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 툴 이용해가지고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면은 그 NS 스트링 이게 오토 서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페이지가 NS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그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버뷰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명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설명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스턴스 메소드 혹은 클래스 메소드 혹은 프로퍼티 굉장히 많죠. NS는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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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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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꼭 아니요. 그 한 방향만. 예. 그러니까 로그인 뷰는 뭐냐면은 메인 뷰 컨트롤러에 실제 두 개 유저네임, 패스워드 필드 놓고 로그인 그 컨트롤러 버튼도 놓을 수 있어요. 그런 커스텀 뷰를 따로 안 만들고. 근데 이게 다른 뷰 컨트롤러에도 만약에 사용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인 뷰의 기능은 뭐냐면은 두 개 그 데이터를 입력받아가지고 그냥 넘겨주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그게 메인 뷰 컨트롤러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혹은 로그인 뷰 컨트롤러에서 사용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예. 메인 뷰 컨트롤러에서.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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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약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이 델리게이션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리턴 값에 따라 가지고 뭔가 로직을 처리한다 그러면은 근데 대부분 보이드로 처리를 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델리게이션은 그러니까는 로긴 뷰 같은 경우에는 로직이 로직이 없어요.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로직은 걔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실제 사용하는 뷰 컨트롤러의 로직을 넘겨주는 거예요. 예,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MVC를 강요를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네. 컨트롤러를 전달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델리게이션 말씀하는 거고 구현을 맞. 만약에 그렇다는 거면 그렇게 이제 예, 델리게이션 이용해가지고 이거 구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 델리게이션 쓰는 거는 iOS의 어떤 그런 패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뷰하고 컨트롤러 사이에 메시지를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뷰 쪽으로는 다 이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반대쪽으로 갈 때는 델리게이트, 뭐 데이터 소스 혹은 뭐 액션, 타겟 액션 이런 어떤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뷰에서 컨트롤러 쪽으로 예,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차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진행될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설명드릴 내용은요. 일단 UI 키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거는 이것보다 좀 더 많았는데 그 2시간 내에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이고 줄여가지고 이렇게 좀 간추려 봤거든요. 그러니까 뷰 컨트롤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되는 그 UI 뷰, 레이블, 텍스트 필드, UI 버튼 그리고 중간중간 데모 할 때 그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잠깐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게 UI 키트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 하이라이트인데요. 굉장히 클래스들이 많은데 저희가 솔직히 이거 다 저희가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요 부분 요 UI 리스판더거든요.
UI 리스폰더부터 시작해가지고 UI 뷰 컨트롤러, 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UI 뷰 밑에는 요 UI 윈도우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윈도우, 레이블. 뷰 컨트롤러 밑에 보시면 이제 탭바 컨트롤러 하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뷰 밑에 UI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이 컨트롤러 밑에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필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그림을 한번 쭉 보시면은 그 개발하실 때 좀 도움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뷰 컨트롤러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뷰 컨트롤러 크리에이션 하는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스토리보드 이용해 가지고 뷰 컨트롤러를 크리에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립 파일 이용해 가지고 크리에이션 하는 경우. 그렇지 않고 실제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개발자가 코드를 입력을 해서 그 크리에이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init이나 혹은 init with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커스텀 메소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init with frame, 뭐 init with title,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션이 끝난 다음에 이제 뷰 컨트롤러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그 뷰를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할 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뷰 프로퍼티, 뷰 컨트롤러에 뷰라는 프로퍼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뷰 프로퍼티가 액세스가 되게 되면은 뷰가 닐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서 닐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뷰 컨트롤러에 닐이 아직 로드가 안 돼 있으면은 로드 뷰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드 뷰라는 거는 이 안에다는 실제 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뷰 컨트롤러에 이게 좀 못한데요. 뷰 컨트롤러의 그 뷰 프로퍼티에 그냥 어사인만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 뷰 같은 경우는 오버라이드를 하시는 경우가, 만약에 스토리보드나 립 파일을 이용해서 크리에이션 하면은 오버라이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매뉴얼로 만약에 프로그램적으로 뷰 컨트롤러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버라이드를 해주시고, 오버라이드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뷰만 만들어 가지고 프로퍼티에다 어사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 로드가 호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뷰가 이제 로드가 되는 거죠. 뷰 컨트롤러에. 그러고 나서 호출되는 게 뷰 디드 로드. 말 그대로 뷰가 로드된 다음에 호출되는 그 메소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는 어떤 부분을 그 구현을 해줘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셋업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닛 부분에다가는 그 뷰 관련된 그런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을 넣지 말고요. 뷰 로드나 혹은 뷰 디드 로드에다가 이니셜 하는 부분을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만약에 제가 버튼이 하나 있는데, 버튼을 그 스토리보드나 립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를 센터에다가 놨어요. 센터에다 놨는데 이 위스 자체가 지금 위스 자체가 픽스된 게 아니고 프로그램하고 다르든지, 아니면은 그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조그만 이미지를 가지고 스트레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빌더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뷰 디드 로드에다가 그 이미지를 하나 로드해서 스트레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뷰가 로드가 딱 되고 나서 실제 이제 뷰 컨트롤러라는 거는 스크린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에 보여지기 직전에 호출되는 게 뷰 will appear. 이 부분이 호출되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만약에 스피닝 그 로딩 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다가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여지기 전부터 로드가 돼가지고 그 스피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여지고, 어떤 작업 처리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그 스피닝을 스탑을 시켜주면 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뷰 will disappear가 있는데, 만약에 이 컨트롤러가 스크린에서 사라지기 전에 호출되는 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기존의 어떤 그런 포지션들을, 데이터들을 만약에 세이브해서 다음
그 뷰 컨트롤러가 화면에 보여질 때 다시 리스토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이 view did upload.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OS 레벨에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메모리를 사용해서 어느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그 메모리 워닝을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고요. 메모리 워닝을 받은 어플리케이션은 제일 위에 있는 뷰 컨트롤러 위에 다른 뷰를 걔네들은 다 뷰를 다 업로드 시켜줘요.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번째 뷰 밑에 있는 것부터 해서 이 뷰 디드 업로드가 호출되게 됩니다. 굳이 그래서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닐을 해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네요. 안전하게. 그리고 물론 이제 그 view will appear 반대로고 view did appear가 있고요. view did disappear.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하고 반대고요. 그 로딩 뷰의 그 시퀀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럼 뷰 프로퍼티가 그 뷰 컨트롤러의 뷰 프로퍼티가 억세스가 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이 뷰 컨트롤러에 뷰가 있는지 컨트롤 뷰가 있는지 확인해서 뷰가 있으면은 바로 쭉 내려와 가지고 리턴 뷰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뷰가 없으면은 아까 그 로드 뷰 그 메소드가 오버라이드 하게 되면 그게 호출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커스텀 메소드라는 거는 그 뷰 디드 로드 만약에 커스텀 메소드가 있으면은 커스텀 메소드 호출하고 그다음에 없으면은 스토리 보드에 있는 뷰를 스토리 보드에서 뷰를 어사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로드 뷰를 오버라이드 안 해주셔도요. 실제 그 디폴트로 까만색의 배경 화면이 있는 뷰가 생성돼서 그 현재 그 뷰 컨트롤러에 뷰 프로퍼티에 어사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선 윗부분은 실제 뷰가 이 뷰 프로퍼티에 뷰 컨트롤러의 뷰 프로퍼티가 없는 상태고요. 만약에 요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뷰 컨트롤러에 뷰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되죠. 다음은 그 언로딩 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상위에 있는 지금 현재 스크린에 보여지고 있는 뷰 컨트롤러는 메모리 워닝을 시스템에서 OS에서 받더라도 전혀 달라질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뷰 컨트롤러의 뷰들은 다 메모리에서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메시지 메모리 워닝을 받게 되면은 뷰가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뷰가 있으면은 릴리즈 할 수 있는지 제일 탑에 있는 그 뷰 컨트롤러인지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뷰 will upload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뷰를 릴리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id upload 호출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 데모 할 때 보여드릴게요. 왜 이게 중요한지. 그래서 데모를 보시면요. 일단 어떻게 이 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지 그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두 개의 그 뷰 컨트롤러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는 지금 보시는 요 뷰 컨트롤러하고 이 클릭을 했을 때 이게 모달 뷰라 해서 다음 그 디테일 뷰 컨트롤러가 이제 슬라이드 업 되게 되죠. 그리고 클로즈 누르면은 내려가고요. 지금 요 보시는 그 노란 뷰 컨트롤러는 제가 코드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 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리보드 이용해서 그 립 파일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적으로 뷰 컨트롤을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은 아까 그 버튼 하나 있었죠. 이거는 그냥 프라이빗 그 베리어블로 선언을 했고요. 이거는 지금 좋은 샘플은 아니고 나쁜 샘플이에요. 나쁜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init 파일에, init 메소드에 이런 식으로 뷰 관련된 거를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init 파일에는 뭐 다른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어떤 초기 값을 설정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좋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하려면은 이 모든 부분이, 요 부분이 뷰 로드나 혹은 뷰 디드 로드 부분으로 가주셔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일단 언제 각각 그 메소드들이 호출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은 제일 먼저 호출되는 건 당연히 init이겠죠. init은 어디서 호출되냐면요. 요 app delegate 그 메소드 파일에서 요 메소드가 제일 먼저 호출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뷰 컨트롤러를 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윈도우에 루트 뷰 컨트롤러에 어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뜨게 되면은 요 뷰가 이제 제일 먼저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오브젝트에 init이라는 메소드를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먼저 호출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에서 self.view를 호출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 init 메소드가 다 끝나고 나서 로드 뷰가 호출될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 init 메소드가 호출되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버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init after 그 adding view가 호출되는 게 아니고 이 view property가 액세스 되게 되면은 체크라는 게 뷰가 있는지 뷰가 없으면은 로드 뷰를 호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로퍼티를 액세스 했는데 뷰가 지금 아직 로드가 안 됐으니까는 로드 뷰가 호출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해주는 게 간단하게 그 UI 뷰를 인스턴스 만들고 init 메시지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사인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백그라운드는 그냥 옐로우로 바꾼 거고 이 부분이 다 호출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view did load가 호출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라인은 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실제. 왜냐면 어느 부분에 어떤 메소드에 뭘 지금 임플리멘테이션 해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또 하나가 이렇게 해야 되면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특히 이런 셀피 뷰에 다른 뷰를 애드하는 거를 이닛에다 해주면은 메모리 워닝을 받게 되면은 이 부분이 지금 다시 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메모리 워닝 받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금 뷰 컨트롤러가 맨 스크린에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상태에서 메모리 워닝을 보내면요. 여기만 하드웨어도 밑에 보면은 시뮬레이트 메모리 워닝이라고 있거든요. 실제 클릭하게 되면 메모리 워닝을 이
어플리케이션 봤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전에 봤던 뷰 컨트롤러가 지금 스크린에서 안 보여지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 메모리 워닝을 보내게 되면은 지금 뷰 컨트롤러가 지금 메모리 워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뷰 디드 언로드가 호출이 되고 이 뷰 디드 언로드는 이 뷰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뷰가 다 이제 그 릴즈가 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클로즈를 하게 되면은 뷰 컨트롤러가 다시 이제 스크린에 보여지게 되면은 뷰를 다시 다 가져와요. 왜냐면 뷰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로드 뷰 호출되고 디드로 호출되고 근데 그 버튼이 지금 없잖아요. 버튼이 없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 버튼을 뷰에 애드하는 거를 이닛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닛은 딱 한 번만 호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는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메모리 워닝이 나도 그 업로드 됐던 뷰들이 다시 그 뷰 컨트롤러에 애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워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잘 안 해주시면은 가끔가다 이제 있었던 보여줘야 될 어떤 그 버튼이 없어진다든지 레이블이 없어진다든지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하시면은 되겠죠. 예. 원래 라이프사이클로는 유닛 변화를 유닛가 돼야 되고 포즈에서는 유닛 안에서 누가 상당히 안 쓰고 유닛으로 바로 수행되는 거잖아요. 유닛이 끝나는 거고. 그거는 왜냐면은 이 프로퍼티를 없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유닛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프사이클로 그대로 가능한 유닛이 끝난 다음에 끝나버려요. 그냥 유가 이제 유가 됐기 때문에 바로 끝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윈도우 루트 뷰 컨트롤러의 이 뷰 자체를 어사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로드 뷰가 되겠죠. 왜냐면 화면에 나와 있어야 되니까. 이거 말고 만약에 다른 뷰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른 뷰 컨트롤러도 이닛은 앱 델리게이트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로드 뷰는 호출이 안 되겠죠. 왜냐면 걔는 실제 뷰를 로드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 두 번째 뷰가 실제 화면에 보여질 때 그때 이제 로드 뷰가 호출되고 그 뷰 디드 로드가 호출되겠죠. 그냥 가장 좋은 거는 퍼포먼스적인 문제 보면은 그러니까 레이즈 로딩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처음에 모든 어떤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필요할 때 뷰를 로드한다든지 뭐 데이터를 로드한다든지 해주는 게 모바일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좋은 그 프랙티스거든요.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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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런 것들은 이런 간단한 것들은 솔직히 오래 안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진짜 몇 메가짜리를 로드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퍼포먼스적인 면에서 다른 어떤 그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유닛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유닛은 뷰가 처음 시행할 때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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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이닛은 오브젝트를 만들고 나서 한 번만 그러니까 이 뷰 컨트롤러라는 건 메모리에 있는 건데 이 뷰 컨트롤러에 있는 뷰는 메모리에서 업로드 되고 로드 돼요. 메모리 워닝을 받게 되면 업로드 되고 그게 다시 이제 스크린에 올라오게 되면 로드가 되고 하지만 이 그 뷰 컨트롤러는 계속해서 메모리 있기 때문에 이닛은 그냥 한 번만 호출되고 로드 뷰나 뭐 뷰 디드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에 맞춰 가지고 두 번이 호출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호출될 수도 있죠. 예. 예. 예.
파일을 저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왜냐면은 일단 가정을 만약에 이 뷰 컨트롤러를 프로그램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무시하면 돼요. 이 부분은 이렇게 무시하고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튼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조그맣게 만든 다음에 그걸 스트레치 해가지고 버튼 사이즈를 늘린다 그러면 그 구현은 여기다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프로그램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적으로 저처럼 뷰 컨트롤을 생성한다 그러면 여기는 단지 그냥 뷰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뷰 프로퍼티 어사인 해주면 끝이에요. 요 부분. 만일에 뷰를 예. 예. 어떻게 한다고? 그 로드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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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부분을 이쪽에다 한다고요? 글쎄요. 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할까 뭐 궁금증 갖는 건 좋은데, 왜냐면은 이 목적 자체가 로드뷰는 뷰를 로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뷰 프로퍼티에 뷰를 하는 건 일단 넣는 게 맞겠죠. 그 뷰를 뷰가 없으면은 로드뷰를 하고 있으면 그 만일에 이니시나 뷰를 이니시하게 해놓으면 로드뷰가 이니셜라이즈 못해요. 이닛에서는 뷰를 이니셜라이즈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여기서 셀프 뷰 이렇게 이 프로퍼티를 억세스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뷰가 있는지 없는지. 뷰가 없으면은 무조건 이쪽에 호출되시는 거죠. 얘 호출되고 그래서 뷰를 하나 만들어서 어사인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뷰가 다 로드되면은 얘 호출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라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닛에서는 얘를 하면은 안 돼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이 뷰 관련된 것들도 이닛에다가 임플리멘트 해주시면 안 되고. 이건 나쁜 예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뷰라는 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뷰 컨트롤러의 뷰는 컨테이너예요. 전체 컨테이너. 예. 예. 그 안에다가 이제 다른 뷰를 넣을 수 있는데 이 로드 뷰의 뷰라는 거는 전체 컨테이너. 하나밖에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 했나요? 그 메모리 워닝 같은 거는 아까 그 시뮬레이터에서 한번 본인이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했으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종종 그런 식으로 해서 로드가 안 되는 그 서버 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은 내비게이션 그 컨트롤러를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는요, 그 UI 뷰 컨트롤러의 서브 클래스거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하고 탭바 컨트롤러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이 돼요. 탭바 컨트롤러는 뭐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는 사용 안 하는 어플리케이션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두 개 모두 다 컨테이너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 아이폰이나 iOS 개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생소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뭐고 그 다음에 탭바 컨트롤러가 뭔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제네럴 클릭하면은 슬라이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푸시라고 하고 한 번 누르면 또 푸시가 되고 그래서 다음 뷰 컨트롤 계속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키보드 버튼 백 버튼 누르면은 그 전 스크린으로 가고 그 전 스크린으로 가고,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그
두 컨트롤러 사이에 트랜지션을 담당을 해주는 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거든요. 그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의 어떤 그 구성을 보시면은 맨 그 화면 그 뒤쪽에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보는 그 스크린이고요. 요 두 번째, 뒷부분에서 두 번째 있는 요 윗부분이 저희가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고요. 내비게이션 바에도 여러 가지, 크게 이제 세 가지 로 구분이 되는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요 위에서 두 번째 거, 여기에 있는 게 실제 이제 컨텐츠 에어리어거든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의 안에 있는 그 뷰 컨트롤러의 어떤 저희가 뭐 버튼 넣어주고 뭐 넣어주고 하면은 요 구역에서 요 안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툴바라고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메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툴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총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나눠져 있게 되고요. 그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택 개념으로 그 내비게이션할 그 뷰 컨트롤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뷰 컨트롤러라는 프로퍼티가 있고요. 이 뷰 컨트롤러는 그 NS 어레이로 그 스택에 있는 그 뷰 컨트롤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뷰 컨트롤러 하나당 이제 보여지는 화면 하나씩이 되겠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그게 이제 탑 뷰 컨트롤러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저블 뷰 컨트롤러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택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스토리보드 이용하게 되면은 이 코드는 굳이 알 필요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프로그램적으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생성을 하시려면요.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는 실제 뷰 컨트롤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컨테이너 역할만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안에 있는 그 컨텐츠들은 뷰 컨트롤러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인스턴스 하기 전에 오브젝트 만들기 전에요. 실제 이제 제가 그 담겨질 컨트롤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거는 뭐 똑같죠. 얼록 클래스 메소드 보내주고 init 인스턴스 메소드 보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 타이틀에다가 메인을 어사인을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생성을 하는데, 이때 사용할 그 인스턴스 메소드가 init with root view controller. 그러니까 어떤 뷰 컨트롤러를 맨 위에다가 보여지게 할지. 그래서 실제 이제 리스트 뷰 컨트롤러를 저희가 만들었던 거를 여기다가 패스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맨 처음 보여지는 위에 타이틀이 메인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보여지는 그 타이틀이. 그러고 나서 어떤 버튼을 눌러가지고 디테일 버튼으로 만약에 간다. 아까 보면 이제 제너럴이 있었는데 제너럴 버튼 눌러가지고 제너럴 제너럴 그 컨텐츠가 보여졌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음 그 뷰 컨트롤러 가게 될 때 사용되는 게 푸시 뷰 컨트롤러라는 인스턴스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다음 보여질 뷰 컨트롤러의 어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트랜지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서 알아두셔야 될 그 인스턴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요, 푸시뷰 컨트롤러, 그 다음에 팝뷰 컨트롤러, 이거는 이제 한번 클릭해서 다음 뷰로 전환할 때 사용되고요. 팝뷰 컨트롤러는 아까 백 버튼,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전 스크린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팝뷰 컨트롤러 애니메이트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팝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 버튼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비게이션 뷰 컨트롤러에 그 스택을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그 뷰 컨트롤러 전부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3단계 그 뎁스가 3단계까지 왔는데
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맨 그 위에 그 스택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 바로 가실 수도 있고요. 그 팝 루트 뷰 컨트롤 이용해 가지고 혹은 그 스택에 뭐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특정한 뷰 컨트롤러로 이동을 하고 싶으면은 팝뷰 컨트롤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한 뷰 컨트롤러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내비게이션 바 맨 상단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 그 바에는 레프트 바 이걸 먼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 내비게이션 바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내비게이션 바 스트럭처인데 요 지금 프로그램 만약에 하시게 되면 되게 헷갈리는 게 실제 요 타이틀을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리스트 혹은 뭐 디테일 보여주고 싶은데 어느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다가 이 타이틀을 어사인 하게 되는지 뷰에다 어사인 하게 되는지 종종 헷갈릴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뷰 컨트롤러에 각 뷰 컨트롤러마다 프로퍼티가 내비게이션 아이템이라는 프로퍼티가 있거든요. 그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그 아이템에 타이틀을 어사인 해주게 되면은 요게 이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타이틀이 보여주고 혹은 우측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바 버튼 아이템인데 이 버튼 아이템을 생성을 해서 어사인 해주게 되면은 이런 그 세그먼트 컨트롤이나 아니면은 이미 어떤 그 바 버튼 혹은 그 외에 다른 어떤 버튼들을 커스터마이징 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 항상 이 정해진 내비게이션 아이템 저거를 써야 되나요? 예를 들면 얘나 이런 거요? 그러니까 특정 API를 꼭 다른 걸 써야 되나요? 아니면 그 개발하는 사람이 그냥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써야지 좋아요. 예. 근데 애플이 워낙에 그게 리스트릭션이 강하니까 예. 만약 이걸 우리가 원하는 만드는 것도 뺄수 없는 근데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HTML로 다 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는 네이티브 같은데 실제 그 HTML 이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디자인에 관련해서 내비게이션 바 컨트롤은 디자인이 절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커스텀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 요 백그라운드 자체도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미지를 넣게 되면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카테고리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바에 카테고리를 넣어서 그래서 이미지를 그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좀 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데모는 그 스토리보드를 다 이용해서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보시면은 이제 비주얼하게 딱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저도 그 일하면서 스토리보드는 사용을 못 해봤거든요. 왜냐면은 스토리보드 사용하실 때 타겟 OS가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좀 제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하실 수 있는데 현재 그 타겟 OS가 5.0으로 되는 어플리케이션은 별로 없거든요. 특정한 용도 위에는. 뭐 4.0이나 4.3을 타겟 OS로 하기 때문에 또 제가 만든 이 데모 프로그램은요 어떤 거냐면은
실제 이제 여기 보시는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이 내비게이션 바고요. 그 다음에 요건 타이틀이고, 그 다음에 세 개의 그 테이블, 요게 이제 테이블 뷰거든요. 테이블 뷰는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은 그 다음 이제 요게 보시는 요게 제너럴 눌렀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화면은 제너럴 뷰 컨트롤러고요. 거기에 타이틀 이제 제너럴 돼 있고, 이 세팅은 자동으로 전에 페이지에 그 타이틀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르면 그 다음 단계는 안 가고요. 그래서 각각 그 눌렀을 때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리스트 앤 디테일 이런 형태로 사용될 때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들면요, 그 스토리보드 사용할 건지 안 사용할 건지 옵션이 있고요.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엑스코드가 메인 스토리보드다 스토리보드라는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파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 어플리케이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되게 좀 편하죠, 직관적으로.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설계할 때 보면은 그 저희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뭐 아키텍트나 디자이너나 이런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비슷한 거를 솔직히 만들거든요. 툴을 이용해 가지고. 근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각 스크린별로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는지 이 패스 같은 것도 다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크린 간의 트랜지션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에서 잠깐 설명을 하면요. 지금 여기에 요 지금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데 요 왼쪽 편에 보면은 요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 화살표가 뭘 뜻하냐면은 그 이니셜 뷰 컨트롤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체크를 안 해주면은 실행하다가 에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체크되게 되면은 이 컨트롤러가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실행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여지는 뷰 컨트롤러가 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뷰 컨트롤러를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 해서요. 그 다음에 얘는 이 트랜지션도 되게 좋아진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어바웃을 눌렀을 때 이쪽으로 가게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지금 누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세 가지 그 세그웨이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잠시 있다가 푸시를 선택을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얘가 요 부분을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 바가 푸시가 된다는 건 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안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트랜지션 되기 때문에 요 바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션 되고, 만약에 타이틀을 내비게이션 바의 타이틀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블 클릭하시면요 직접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바웃 해서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레이블을 하나 넣는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시면 다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새로운 뷰 컨트롤러가 생성이 됐거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요. 제너럴 누르면은 어바웃 찍고, 그전에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 뷰 컨트롤러가 내비게이션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제 푸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 버튼 누르게 되면은 팝이 되면서 그 전 그 스크린으로 진행이 되죠. 안 넣었어요. 예, 여기 보시면 다른 것도 다 없어요, 지금. 왜냐면 그게 이제 그 트랜지션 할 때 푸시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 그 푸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서 백 버튼을 넣어주거든요. 그 백 버튼의 그 레이블은 그 전 단계, 그 전 뷰 컨트롤러의 타이틀을 그대로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보실 게, 네,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탭바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탭바 컨트롤러도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탭바 컨트롤러가 어떤 거냐면요. 여기 그림에 하단에 보이는 요런 그 네 가지 어떤 그 아이콘하고 타이틀하고 있는데, 요거를 탭바 컨트롤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릭할 때마다 화면이 전환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네, 지금 이 탭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뷰 컨트롤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레이 형태로. 그래서 그 순서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가 탭바 컨트롤러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예전에 데스크탑 그 어플리케이션 보면 메뉴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메뉴 누르면은 다른 화면 보여주고 다른 화면 보여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탭바 컨트롤러 그 아이팟 어플리케이션이 여기 보시면 있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은 아까하고 좀 다른 게, 아까 전에 그리고 또 하나, 요게 빨간 요거 하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배지라고 하는데, 요것도 저희가 그 스트링으로 어사인을 해주게 되면은 그 스트링 값이 여기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지금 4개 있는데,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최대 보여줄 수 있는 게 5개. 5개까지 뷰 컨트롤러 담고 있고요. 만약에 6개 이상이 되게 되면은 모어라는 자동적으로 그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5개뿐만 아니라 그 이상 그 탭바 컨트롤러가 이제 그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탭바 컨트롤러에는 그 뷰 컨트롤러스라는 그 프로퍼티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와 마찬가지로 LA 형태, NS 어레이 형태로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 이 탭이 하나의 그 뷰 컨트롤러를 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하고 이 이미지하고 타이틀은 탭바 컨트롤러에서 어사인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 그 뷰 컨트롤러에 탭바 아이템이라는 프로퍼티가 있고요. 이 프로퍼티에 탭바 아이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어사인 해주면은 그 어사인된 이미지하고 타이틀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클릭했을 때 지금 선택된 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고, 지금 비활성화된 거는 회색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미지를 넣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미지를 넣든지 이렇게 변환을 해주게 돼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그래서 그 탭바 컨트롤러 그 인터페이스 구성을 보시면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보시는 그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단 부분을 제외한 전체 부분이 컨텐츠 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 내비게이션 바도 포함해서 이거 컨텐츠고요. 그러고 나서 요 하단에 있는 요 부분이 탭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탭바 컨트롤러를 프로그램적으로 생성을 하실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탭바 컨트롤러는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들어갈 뷰 컨트롤러들을 각각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인스턴스 만드는 거는 전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 컨트롤러라는 클래스가 있고 베리어블 만들고 인스턴스 만들어서 어사인 해주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탭바 아이템이라는 그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탭바 아이템을 만들어 주실 때는요, 얼럭이라는 클래스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init with title, 그래서 이제 어떤 타이틀을 할 건지, 그래서 만약에 리스트다 그러면은 스트링 값 리스트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건지, 그 이미지는 이제 여기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미지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UI 이미지라는 그 클래스에다가 이미지 네임드라는 클래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패스는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빌딩을 하게 되면은 모든 리소스가 하나의 디렉토리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 이름만 실제 그 엑스코드의 프로젝트에 어디다 넣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이미지 이름만 넣어주시면은 실제 그 UI 이미지 인스턴스가 그 이미지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 이미지를 여기다가 패스를 해주시게 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탭바 아이템 1이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여기 뷰 컨트롤러에 탭바 아이템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 세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어사인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패브 뷰 컨트롤러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개의 뷰 컨트롤러를 생성했는데, 리스트 뷰 컨트롤러, 그 다음에 패브 뷰 컨트롤러.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탭바 컨트롤러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탭바 컨트롤러는 다른 그 오브젝트 클래스하고 만드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럭 메시지 보내고 이닛 메시지 보내고, 이제 탭바 컨트롤러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탭바 컨트롤러에 뷰 컨트롤러라는 프로퍼티에 컨트롤러를 어사인 해줘야 되는데, 어레이 타입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레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레이를 만들어 주실 때는 ns 어레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고요. ns 어레이에 어레이 with object라는 클래스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에 오브젝트를 그 콤마 그 separate를 이용해 가지고 나열을 쭉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항상 nil을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컨트롤러스라는 어레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어레이를 요 뷰 컨트롤러스라는 프로퍼티에 어사인 해주게 되면은 탭바 컨트롤러가 만들어집니다. 예. 아무데나 넣어도 다 똑같은 한다는 얘기는 왜 그걸 다르게 해서 같은 이름의 이미지가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 랜덤하게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빌딩 할 때 두 개 중에 하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통 이제 이미지는 보통 이미지스라는 폴더 만들고요. 거기다 대부분 다 넣어줘요. 알아나요? 네. 네. 클래스 패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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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빌딩 해보면은 실제 이제 시뮬레이터 이용한다는 거는 빌드된 그 파일이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오픈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파일들이 그냥 그래서 이제 탭바 컨트롤러에 보시면은 이거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알아주셔야 될 게 뷰 컨트롤러스라는 프로퍼티가 있고요. 이건 리드 라이트 다 되는 거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
탭바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한순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얘하고 결국 같은 거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건 뭐냐면은 현재 지금 어떤 뷰 컨트롤러가 셀렉트 됐는지, 그리고 어떤 그 탭이 어떤 탭 인덱스가 셀렉트 됐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퍼티를 이용하시면. 그래서 탭바 그 컨트롤러 보시기 전에 데모 보시기 전에 그 스토리보드에서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토리보드하고 그 립파일하고 보시면은 개념 자체가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요.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그 모든 그 스크린들, 모든 뷰 컨트롤러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트랜지션 간에 어떤 그 두 개의 뷰 컨트롤러 간의 어떤 트랜지션도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 이렇게 패스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에 있고, 아까 보시면은 그 세그웨이라고 있는데, 이 세그웨이 같은 경우에는 두 트랜지션 간의 관계, 트랜지션을 좀 세그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그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푸시라고 텀 있잖아요. 푸시. 그러니까 클릭을 했으면은 슬라이드 레프트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서 그 트랜지션 자체를 저희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스토리보드에서는 세그웨이라는 새로운 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트랜지션을 세그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두 뷰 컨트롤러의 세그웨이를 어떻게 할 건지, 커스텀 세그웨이를 하겠다 하는 거는 트랜지션을 어떻게 할 건지, 뭐 플립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컬을 할 건지, 뭐 슬라이드 다운, 업,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설명드렸듯이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은 물어보잖아요. 어떤 그 트랜지션을 사용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 편리한 것 중에 하나가 UI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UI 테이블을 사용하시려면요,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몇 가지 그 델리게이트 메소드를 꼭 임플리멘테이션 해주셔야 됐는데, 이 스토리보드가 나오면서 스태틱 셀이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안 하고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냥 UI 테이블 자체를 딱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데모를 잠깐 보시면요.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데모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예, 제가 이 탭바 컨트롤을 이용해서 세 개의 뷰를 담은 거죠.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 탑, 레이트, 북마크. 그래서 각각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 연관된 그 뷰 컨트롤러가 각각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탭바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탭바 컨트롤러하고 우측에 보면은 각각 그 뷰 컨트롤러가 있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뷰 컨트롤러고, 첫 번째 거는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예요. 그러니까는 이 탭바 컨트롤러는 뷰 컨트롤러 담는데, 물론 이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은 맨 위에 거는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는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을 클릭했을 때 다음 그 디테일 뷰로 가게 되면은 이 안에서 계속 또 내비게이션 할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새로 그 뷰 컨트롤러를 어사인 해가지고 이 탭을 지금 3개인데 4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방법은 그 내비게이션 뷰 컨트롤러 하는 거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뷰 컨트롤러를 드래그를 해서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 세그웨이를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 올려놓은 뷰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릴레이션십이 뷰 컨트롤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탭바 컨트롤러의 그 프로퍼티 중에 뷰 컨트롤러스가 있는데 얘를 선택을 딱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가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 증가한 이미지는 지금 퀘스천 마크 있어가지고 아직 지금 세팅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얘를 선택을 해서 보통 이제 탭바 여기에 보시면은 탭바 아이템, 바 아이템 있는데 커스텀을 하지 말고요. 여기 중에서 이제 빌트인 된 것 중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히스토리를 선택해 주시면은 히스토리에 맞는 그 이미지가 어사인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커스텀 하게 되면요. 여기에다가 이미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 예를 들면 이제 커스텀 한다 그러면은 진짜 제가 원하는 이미지하고 제가 원하는 타이틀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히스토리로 가겠습니다. 히스토리 제가 했나요? 아니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처음에 보신 것처럼 이런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만약에 4번째에다가 하고 싶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클릭을 하시고요. 얘를 클릭이 됐나? 예.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에디터에 인베디드 인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하나가 쭉 생기죠. 그래서 실제 이제 4번째 탭은 내비게이션 뷰 컨트롤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네, 저희가 좀 전에 이제 애드한 히스토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에 이제 요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 UI 뷰를 넣고 컨트롤 클릭을 하면은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있고요. 예. 내비게이션 하면서 어떤 세 번째 윈도우 있다가 예. 다른 윈도우 가면 예. 다시 그 내비게이션 갔을 때 예. 돌아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클릭을 해서 어떤 거로 가고 그러고 나서 이쪽 탭을 눌렀고 그 다음에 일로 갔을 때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지될 거예요. 그 전 단계로. 근데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초기화로 할 수도 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요. UI 뷰인데, 오늘도 시간이 좀 부족하네. 그러면은 UI 뷰부터 다음. 예, 그러면은 UI 뷰부터는 다음 주에 다시 진행을 하고요. 예. 오늘 이게 갑자기 회사에서 전체 미팅이 있어가지고 한 30분 늦었는데 죄송하고요. 질문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 이제 미리 보이면 안 되는데 어디 갔어? 그 스트림 같은 거는 따로 리소스 파일 있지 않나요?
스트링이요.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안 놓고요. 그 로컬라이제이션 할 때 그런 스트링 값은 그 파일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뭐 영어용, 뭐 프렌치용, 무슨 용. 예.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용도에 의해서 하는 그런 스트링들은 따로 다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뭐 헤더 파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주 사용되는 거는 디파인 해가지고 쓴다든지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로컬라이제이션이 생각보다 쉬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그 스트링이라든지 생각보다 좀 쉽거든요. 다른 UI가 거의 그래서 방문을 따로 보니까 사용자들이 있는데 예, 똑같은 예, 제한이 있어서 사이즈라는 예. 사이트에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거는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 그게 40 by 40인가? 40 by 40 픽셀?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또 다른 데를 안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버튼이 작다든지 클릭하는 데가 너무 작으면은 옆에 누를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누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디자인 그 규칙이 있긴 있어요. 가이드라인. 이런 가이드라인 실제로 너무 시스템이 너무 되니까 예, 그 조그맣게 해도 되고 뭐 하시면 되는데 예. 예를 들어 타이틀이나 메뉴 같은 예. 백 버튼 같은 사이즈 다른 데 거기서 글자 많이 있던가 글자 많이 넣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게 트랜케이션인가 그게 돼요. 점점점. 예. 일단 다 보여주시는 게 좋죠. 두 줄로 만들든 아니면 조그맣게 글자를 만들든 해서. 예. 내비게이션 바의 그 하이트를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왜냐면 그 탭바 컨트롤러의 그 탭 하이트 하는 사이즈 조절하는 거하고 같은 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커스텀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든지 아니면 아까 허영 씨가 얘기했듯이 내비게이션 바처럼 보이는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시든지. 예. 오리엔테이션은 그 뷰, UI 뷰에서 설명을 했을 때 오토 리사이징이라는 그런 프로퍼티가 있거든요. 거기에 세팅을 해주면은 위스 혹은 뭐 마진 이런 것들이 오리엔테이션이나 아니면 사이즈가 변경되면서 자동으로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위치가 아직 바꾸는 건안 되는데 로테이션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델리게이트가 있거든요. 그 로테이션 되기 전에 델리게이트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해주시면 되죠. 포트레일 경우 어떻게, 랜드스케이프 경우 어떻게. 내비게이션 안에 비즈를 다 알려서 어느 정도 방향 나오거든요. 예, 뷰 컨트롤러. 예. 근데 아까 예제에서는 첫 번째 내비게이션이 있고 세 개가 있고 그냥 거기서 끝났는데 만약에 세 개가 계속 더 안에 각각 세 개가 더 다음 페이지에 있으면은 그때는 어레이가 1차원 어레이가 아니라 4차원 어레이거든요. 만약에 1차원 어레이는 어떤 어그로 스케줄이 있어요? 한쪽으로 이게 동시에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한쪽 가고 다시 오고 다시 가고. 아, 그건 탭바 컨트롤러.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는 스택 개념이에요. 왜냐면 한번 가면은 보여지면은 그 전께는 스택에 들어가고 스택에 맨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서는요, 저희가 그 뷰 컨트롤러에 보통 어사인 안 해주고요. 그 푸시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스택에 이제 저장이 되고 파악하게 되면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뷰 컨트롤러스라는 프로퍼티로 스택에 있는 모든 뷰 컨트롤러를 관리를 하는 거고요. 개발자가 그거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탭바 컨트롤러는 그렇게 생성할 때 어뢰로 어사인을 해줘야 되죠. 예.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